4월 초에 꽃이 만개하다는 소식을 뒤로하고 눈비가 내리는 4월의 어느 날인데요. 전국적으로 이상기후로 감잡을 수 없는 날들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낮밤 온도 변화로 감기가 걸리기 쉬우니까요. 언니들 옷 잘 챙겨 입고 마스크 꼭꼭 쓰시길 바랄게요. 제 주변에선 벌써 독감과 코로나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언니들 지켜. 건강하게 4월 마무리하길 빌며 오늘 방송 시작할게요. 선택해야 하는 게 많은 오늘, 머리 아프시다면 지금 쾌보리 어떠세요? L 양장점에서 사용하는 언니랑 호칭은 특정 젠더에 한정된 호칭이 아닌 모두 L 양장점 청취자분들을 지칭한 애칭입니다. 안녕하세요 언니들, 레시피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기업은행 011-5513-0810 기업은행 011-5513-0810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 후원 또는 일시 후원으로 L 양장점에 언니를 사랑과 손길 보내주세요. 언니들께서 후원해주신 금액은 방송 제작비로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항상 저희 방송을 사랑해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3월에 레주파를 후원해주신 분들입니다. 맑은 날의 지렁이님, 올해도 잊지 않고 레주파에 보내주신 사랑, 마음 깊이 간직하며 더욱 즐겁고 알찬 L 양장점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들이 남기신 맞춤 주문을 보고 맞춤 옷을 제가 선물드리는 시간, 그냥 맞춤 주문 시간입니다. 4월 4주차 첫 번째 맞춤 주문 손님은 용녀님이십니다. 지난주에 1주년 파티를 했었는데요. 진짜 재밌게 놀았거든요. 근데 아무 일도 없던 애인이 갑자기 헤어지자고 하네요. 그냥 평소처럼 내 것 사진 찍고 맛있는 거 먹고 그랬는데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그 사람 말로는 제가 여전히 너무너무 좋은데 연인 그 이상의 감정은 없어서 친구를 지내고 싶대요. 근데 만약에 제가 원하면 다시 사귀어주겠대요. 물론 저도 진짜 미련한 거 알거든요. 근데 저런 말을 들었는데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자꾸 잡고 싶어요. 사실 저는 헤어지는 거 생각도 못했거든요.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말할 것 같은데 너무 두려워요. 붙잡는 건 역시 미련한 짓이겠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용님. 아이고 그러게요. 지난주에 1주년 파티를 했는데 갑자기 애인이 헤어지자고 하면 좀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으실 것 같긴 한데 평소처럼 내 것 사진 찍고 평소처럼 지냈다고 해도 사람이 헤어지는 마음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상대한테 말하고 헤어지는 거랑 상대한테 말하지 않고 헤어지는 게 있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사람들의 말로는 헤어짐에 전조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말이든 행동이든 따로따로 있는데 그걸 따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평소처럼 지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애인이 몇 번이나 그러한 시그널을 줬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걸 모르니까 당황스럽고 충격을 받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언니의 마음이 너무 상처받으실 것 같은데 셀프 토닥토닥 하시면서 일단 맛있는 거 드시고 좀 침착하게 있으신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 사연을 봤을 때에는 언니를 여전히 너무 좋은데 그 연인 그 이상의 감정이 없어서 친구로 지내고 싶은데 만약에 언니가 원하면 다시 사귀어주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꽤 너무 충격적인 말이긴 한데 어떤 말인지는 알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너무 좋은데 연인과 친구의 감정이나 그 관계에 대한 정의가 좀 다들 다른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자체가 싫은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연인으로서 함께할 수 있는 어떠한 감정이나 끝이 보이는 게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언니의 사연에서 언니가 원한다면 다시 사귀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뭐라고 되죠? 이런 오만함? 이런 오만함은 좀 버리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 상대방 분께서. 왜냐면
일단 먼저 본인이 헤어지겠다고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먼저 본인이 상대한테 그렇게 폭탄을 던지고 나서 네가 여전히 내가 좋고 사귀고 싶다면 내가 너에 대한 연인으로서 마음은 없지만 네가 좋으니까 사귀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저도 많은 얘기를 한번 해봤었는데 그게 연인으로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관계를 지속한다는 게 과연 예전과 같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언니가 너무너무 그 사람을 좋아하고 미련이 있으니까 그러한 예의 없는 말에 대해서 많이 흔들리시는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헤어지자고 얘기를 통보를 했으면 그 말 이상은 지켜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언니께서는 통보를 받으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마음이 다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연인으로서 다시 한번 하고 싶다라는, 지속하고 싶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되시고 약간 방향을 못 잡으실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 마음이 떠난 게 아니니까. 근데 그 관계가 지속을 한다고 해도 상대방 분께서 과연 연인으로서의 감정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순히 형식적인 연인의 관계로 지속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가 친구도 아니고 연인도 아니고 뭣도 아닌 관계가 될 텐데 그런 관계가 됐을 때 좋았던 기억마저 좋지 않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좋았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지금 관계를 잘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언니께서 많이 힘드시겠지만 붙잡는 거는 미련해지신 걸 언니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언니의 뜻대로 끝을 맺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간혹가다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지만 헤어짐은 상대방에게도 있지만 나에게도 그 선택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선택권 나에게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통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관계를 끝마쳤다면 언니는 그 마음을 너무 미련으로 두지 마시고 언니 또한 새로운 관계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나아가기 위해서 정리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언니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언니를 지키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줄 사람이 언젠가 어디선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언니 자체를 사랑하기를 바라며 잘 관계를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사연을 보내시고 어떠한 선택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요. 어떤 선택을 하던 간에 저희는 언니를 응원하니까요. 언니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맛있는 거 많이 많이 드시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신청곡 듣고 올게요. 다음 사연은 벚꽃 보고 싶다님이십니다. 사귀고 계속 제가 좋아하는지 아닌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헤어지자고 말했는데 헤어지고 나니까 사실은 제가 너무 좋아했던 걸 깨달았어요. 너무 제가 바보 같고 후회스러워요. 뭐라고 해야지 여자친구가 돌아올 수 있을까요? 마음을 돌릴 수는 있을까요? 사실 돌아오길 바라는 것도 너무 이기적인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붙잡고 싶은데 어떡하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벚꽃 보고 싶다님. 이 사연을 쓰고 있을 때 벚꽃이 피기 직전이었던 것 같긴 한데 요즘에 벚꽃이 많이 피면서 봄 날씨 때문에 약간 마음이 흔들흔들 거리는 언니들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물론 언니도 헤어짐에 대한 생각은 많이 있으셨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일부분에서 날씨도 언니의 선택지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벚꽃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부터가 누군가랑 벚꽃을 보고 싶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너무 티적인 발언이기도 하겠지만 벚꽃은 혼자도 볼 수 있어요. 근데 굳이 벚꽃 보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금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낀 사람들과 같이 보고 싶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뭔가 후회스럽다 그리고 언니의 선택지에 대해서
약간 후회가 된다는 생각이 있다면 한 번쯤은 그 마음을 돌리는 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모든 일은 자기가 끝까지 해보고 그리고 후회가 남지 않아야지 나중에는 그러한 마무리 아니면 그런 관계에 대해서 더 이상은 미련이 없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후회나 미련 없이 언니가 잘 해결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상황이나 뭐 나의 생각 그리고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약간의 틈이나 힘듦이 있을 때 많이 이제 이런 식으로 헤어짐을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긴 하는데 그 선택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뭐라고 할 건 아니죠. 개인의 관계이고 개인의 감정이다 보니까. 근데 너무 그러니까 언니가 그렇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가끔씩 좋은 것만 생각을 하다가 그러니까 연애에 대해서 좋은 것만 생각을 하다가 연애에서도 나와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길이다 보니까 맞지 않는 부분을 너무 크게 생각하고 쉽게 헤어짐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제 주변에는 힘들 때마다 상대한테 헤어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이 그 사람한테 있어서는 뭔가 본인이 힘들다라는 것, 그리고 본인이 너무 괴롭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는 그런 시그널을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긴 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헤어지자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힘듦의 시그널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오히려 책임감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헤어질 때까지 많은 시간이 있을 거고 많은 감정이 있을 거고 많은 생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번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내가 과연 충분하게 했는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과연 옳은 걸까라는 생각을 충분히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헤어짐을 생각하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가끔씩 그 헤어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때 사연이나 언니가 하는 그런 말씨들을 볼 때 이건 헤어진 게 맞다라는 생각하는 게 가끔씩은 있어요. 그럴 때는 좀 단호하게 헤어지세요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너무 안타깝게 그 관계를 그냥 단지 지금 힘들기 때문에 내가 이 힘든 상황에서 버릴 수 있는 게 상대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관계이기 때문에 라고 우선순위 좀 두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는 내가 이 관계를 어떻게 시작을 했고 어떻게 유지했는지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일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생각보다 내가 힘들더라도 버릴 수 있는 게 그 관계가 아닐지도 몰라요. 오히려 그 관계가 내가 힘든 상황에서 이 힘듦을 타개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생각을 많이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지만 뭐 어떡하겠어요. 이미 헤어졌는데 헤어졌기 때문에 헤어지고 나서는 모든 게 다 처음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해요. 처음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잡고 싶다면 네, 새로 다시 모든 것을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관계를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라도 다시 만나게 되신다면 진짜 손이 발이대로 싹싹 비시면서 미안하다 하고 전에 사귀었던 그러니까 헤어지기 전에 했던 모든 그런 행동이나 그런 힘듦의 것들을 잘 타개하면서 관계를 지속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레주파 그리고 저 루나가 언니를 응원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하세요. 그러면 언니가 신청해주신 곡 듣고 올게요. 음악 듣고 왔습니다. 맞춤 주문 사연을 보내고 싶은 언니들 올해 특별한 방법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동안 언니들 사연을 받아오던 방법인 SNS 프로필 링크를 통한 사연 보내기, 다음 카페 레주파의 L 양재점에서 사연 게시판을 통한 사연 보내기, 그리고 이메일 lezpa@gmail.net을 통해 보내주시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이제 손편지를 통해서도 사연을 보낼 수 있답니다. 디지털 시대에 휩쓸려가 버린 아날로그 감성이 고픈 언니들을 위해 레주파에서는 손편지로 보내주시는 사연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니들의 손편지 사연은 마포 FM으로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실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로 88 4층 마포 F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을 레주파 카페 공지사항 또는 레주파의 SNS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니들의 사연 다음 주에도 기다릴게요.
언니에 의한, 언니를 위한 꼭 맞는 맞춤정보 띵동. 4월 4주째 띵동은 변희수재단 허가 불발 소식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수를 지원하는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20일 재상정에 논의를 했지만 김용원 상임위원의 반대로 또다시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이날 오전에 열린 제7차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는요. 김 의원은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에 대해 24년도 사업 계획서만 있고 25년도 것은 없다. 명색이 사단법인인데 군인권센터에 더부살이하는 꼴로 구성이 됐다 등의 이유를 들어 재단 설립 허가를 거부했는데요. 반면 남규선 상임위원은 인권위는 해당 사단법인이 인권위의 설립 목적과 관련이 있는지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이 안건이 10달 이상 지연이 됐는데 이제 와서 25년 사업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재단의 기본 자금은 시민들의 모금, 변희수 하사 부모님의 기부 등으로 이루어져 재정적 문제도 정관사 사업 문제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자료가 미흡한 게 사실인 것 같다. 다시 자료를 보완해놓고 의결하자고 안건 의결을 다음 상임위로 미뤘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변희수재단 준비위원회는 인권위 산하 비영리 법인이 되기 위해 재단 설립 신청을 냈는데요. 인권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해야 하지만 자료 보완 요구, 상임위 보이콧 등으로 10개월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제4차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는요. 문서 보완 제출을 이유로 안건이 반려됐고 제5차 상임위에서는 김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안건 의결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인권위 직원들의 징계를 요구하며 퇴장했습니다. 지난 6일 열린 제6차 상임위에서는요. 김 의원이 자신의 징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퇴장을 했는데요. 이날 김 의원은 상임위에서 이미 의결이 끝난 안건을 다시 트집을 잡고 인권보호 관련 법안을 인권파리라고 비난하는 등 막말을 이어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17일 인권위 전원위에 의결한 미등록 이주아동의 체류 자격 연장에 대해 법무부 권고 안건에 대해 이날 상임위 안건이 수법을 써서 전원이 안건으로 둔갑을 했다. 법령을 무시한 불법행위라며 차후에 이런 일이 있으면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재난 수습 과정에서 인권보호지원단 등을 신설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인권위의 의견 표명 여부를 결정하는 안건에 대해서요. 전형적인 인권 포퓰리즘, 심하게 말하면 인권 파리에 해당한다며 졸속으로 포퓰리즘 목적으로 하다 보니 법안이라고 하기엔 조잡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검사 출신으로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인권위 상임위원 임명 당시 자격 시비가 일었는데요. 이날 남 의원은 상임위를 마친 뒤 인권위의 본분을 접어버린 것이다. 인권위법 제19조는 인권위가 인권 옹호와 신장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와 협력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재단 설립을 권장해도 모자란데 10개월 넘게 지원시키는 것은 인권위 업무를 해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변희수재단의 설립이 하루빨리 실현되길 바라며 이번 주 띵동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는 좋은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L 양장점을 재밌게 들어주신 언니들은 주목. 이제 레주파 L 양장점 방송 시간이 2시간에서 1시간을 변경이 되고 매주 수요일, 일요일 밤 10시부터 11시에 방송이 됩니다. 좀 더 다양한 코너를 빠르게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많은 언니들의 사랑과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럼 지금 모두 리슨 업! 키워라디오 L 양장점은 무지개처럼 다양한 즐거움 드리기 위해 주차별 고정 코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루나와 함께하는 4주차 방송 쾌보린입니다. 언니들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해봤어요. 같이 들어요. L 양장점. 감나라 배나라 일해라 절해라. 아 어쩌란 말이냐. 아, 지성이 불러드릴까요? 무슨 지성이요? 집단 지성이요. 네? 고민 없이 선택만 하면 되는 그 시간. 아니 그게 말이죠.
네, 4주차의 코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바로 아니 그게 말이죠 인데요. 일단 이번 코너에서는요. 저희가 살면서 지금 누구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걸 집단 지성으로 해결책을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네, 이번 4월의 주제는 헤어질 때도 예의가 필요하다인데요. 네, 이 헤어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때 어떻게 헤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방법론이 진짜 많이 들리잖아요. 이게 뭐 단칼에 끊어내야 된다라는 분도 계시고 좀 시간을 지내면서 헤어짐을 좀 늦게 해야 된다는 생각도 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이번에 투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헤어질 때 과연 예의가 필요할까? 그러니까 그 예의라는 게 좀 다정한 예의를 얘기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일단 의견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예의가 필요하다, 예의가 필요 없다인데요. 일단 의견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의견, 예의가 필요하다로 얘기하신 분들이 계신데요. 첫 번째는 그래도 아무리 사랑했는데 잘 달래서 보내야 된다고 얘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 얘기도 진짜 많이 하고 있긴 한데요. 헤어짐을 얘기를 하지만 그 전까지 서로가 좋았던 시기가 있는 거잖아요. 잘 지냈던 시기가 있는 거고. 근데 과연 헤어질 때 단칼에 끊어내는 그런 예의가 없으면 필요할까?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를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저도 일부분은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긴 해요. 사랑했기 때문에 잘 달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약간 이 두 번째 글 쓴 언니처럼 아무리 싫어도 그렇게 해서 헤어져도 앞에서 우는 얼굴 보는 게 힘들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헤어짐을 언제 얘기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서로 좋았다가 헤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사랑했던 감정이 약간이라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 상대방이 울고 있다면 마음이 많이 찢어지고 아프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헤어질 때 예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이것도 이해가 가고요. 그리고 세 번째 얘기했던 분께서는 비즈니스 상대에게도 최선을 다하는데 하물며 애인 사이에선 당연하다라고 쓰셨는데요. 네, 이 비즈니스가 그 회사 얘기를 하신 거죠. 뭐 일할 때. 그때도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아무래도 퇴사할 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사할 때도 물론 중요하지만 퇴사할 때도 그 흔히 얘기하는 레퍼 체크가 있기 때문에 네, 퇴사도 잘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할 때에도 이 업무가 이 사람과 끝이 난다고 해도 좋은 관계로,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의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말씨나 그런 게 좀 예의가 아닐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즈니스를 잘 끝내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을 다 감내하고 그냥 좋은 얼굴로 웃으면서 악수하고 끝내는 게 제일 좋긴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즈니스 상대에게도 최선을 다하는데 애인 사이는 또 개인적인 일이고 좀 사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의견은 같이 지냈던 시간에 대한 예의가 있어야 된다.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다 비슷한 얘기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과 연인으로 지내면서 보냈던 시간들과 그런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단순하지 않겠죠? 근데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했을 때 헤어지는 게 끝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끝을 낸다고 해도 그 전까지 우리의 많은 시간, 그리고 많은 얘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정도 있을 것이고. 근데 이게 단칼을 끊어내기는 어려운 거겠죠. 그리고 내가 먼저 헤어짐을 얘기한다고 해도 그게 생각만큼 쉬운 일도 아닐 수도 있고, 네. 그리고, 헤어질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모질게 마음을 먹어야 된다 얘기하는 게 이런 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과 잘 지냈고 사랑했기 때문에 약간 단적인 얘기로는 그런 것까지가 있는 감정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줄기가 있으면 그 큰 줄기가 관계라고 생각했을 때 그 관계를 이제 지속하고 잎을 피우고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장가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같이 보냈던 추억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있을 것이고 뭐 많은 얘기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연인 사이에서 매번 하는 얘기지만 나의 가장 밑바닥을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나의 가장 약한 모습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모든 게 다 겹쳐져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쉽게 그런 끝을 내는 건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헤어짐을 얘기를 할 때는 좀 단호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단호한다고 해도 내가 단호한 거지 상대방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을 들여서 그 사람한테 시간을 주면서 헤어지는 거를 좀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헤어질 때는 예의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반대 의견도 꽤 센데요. 일단은 헤어질 때는 예의가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첫 번째 의견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게 다시 잘 될 수 있다라는 희망 고문 같아서 싫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 희망 고문 얘기 진짜 많이 하시는데 이 얘기 쓰신 분도 그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어차피 헤어지는데 굳이 그렇게 예의가 필요하냐. 오히려 예의를 가지기 때문에 상대방 그리고 나에게 너무 희망 고문이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연희도 그렇게 쓰셨는데 그쵸. 반대 의견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어차피 헤어지는데 굳이 예의가 필요하냐. 그냥 오히려 내가 나쁜 사람 되고 말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두 번째가 있는 것 같아요. 시작은 같이 했어도 끝은 함께 할 수 없는 일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예의를 굴어서까지 헤어질 필요는 없는 것 같다라고 쓰셨습니다. 네, 시작은 같이 할 수 있지만 끝은 누군가의 마음 먹기에 달려있는 것 같긴 해요. 물론 둘이 같이 끝을 맺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 헤어짐은 누군가가 먼저 통보를 하는 거잖아요. 먼저 선고를 하는 거고 우리의 관계가 더 이상은 갈 수가 없다라고 폭탄을 날리는 거기 때문에 그 감정 때문이더라도 좀 단호하게 오히려 내가 나쁜 사람 되는 거니까 그 나쁜 사람 된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긴 해요. 우리가 좋았고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힘들었어도 이 관계를 지속했던 그 시간과 감정이 있는데 그거를 끝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말을 먼저 한 사람이 나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아무리 내가 이 사람을 좋아했어도 결과적으로 내가 먼저 통보를 하는 거니까 내가 마음을 먹고 나쁜 사람이 돼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건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끝은 함께 할 수 없는 일도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얘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쓰신 분이 좀 T라고 해야 되나요? 좀 단호하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 굳이 왜 다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쓰셨습니다. 네, 헤어질 때 굳이 다정해야 되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굳이 다정해야 되나? 오히려 다정하게 구는 게 상대한테 괜히 비밀을 주는 게 아닐까. 비밀이라기보다는 그 첫 번째 얘기했던 그 언니랑 비슷한 거겠죠. 희망 고문인 것 같다. 괜히 희망을 줄 필요가 뭐가 있을까. 내가 이미 이 사람한테 헤어짐을 얘기를 했는데 굳이 내가 다정하게 돼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 이게 이 필요 없다의 얘기를 하신 분들의 약간 공통적인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어차피 헤어지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네.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상대에게 희망을 줘야 되는 걸까? 어차피 우리가 헤어지는데, 우리가 어차피 끝을 내는데,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네, 비슷한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언니께서는요, 헤어질 정도라면 갈 때까지 갔을 것 같아서 오만정이 다 털렸을 듯, 이라고 얘기를 했대요. 언니, 헤어질 때 너무 많은 끝을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헤어지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서로가 너무 좋은데 현실적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진짜 서로 진짜 물고 뜯고 진짜 끝에서 끝까지 가가지고 진짜 오만정 다 털려서 헤어지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쵸. 오만정이 다 털렸을 때는 진짜 예의고 뭐 필요 없이 그냥 털어내고 싶은 것 같아요. 그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온갖 모진 얘기 다 하면서까지 헤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쵸. 이 오만정이 다 털린 언니께서는 네, 필요 없다고 얘기하실 게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얼마나 진짜 갈 때까지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까지 네, 오만정 다 털렸을 듯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면 진짜 끝까지 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헤어질 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헤어짐의 시기가 우리가 정말 좋았을 때 헤어져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진짜 끝에서 끝까지 가가지고 진짜 오만족 다 털려고 그래서 헤어져야 되는 건지라고 생각하는 언니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우리의 관계를 위해서 변화를 하고 이것을 뛰어넘으면, 그러니까 이 시기를 뛰어넘으면 다시 잘 될 수 있는 그런 반동이 될 수 있는 일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진짜 끝에서 끝을 가기 위한 그 초석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서로가 많이 헤어짐을 얘기한 것 같기는 해요. 헤어짐을 얘기하거나, 이게 반대로는 이게 헤어짐의 사유인 건지 아니면 권태기인 건지, 그러니까 권태기에서 이 얘기 진짜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내 마음이 뜬 건지 아니면 관계에 있어서의 새로운 감정을 발현시키기 위한 위기인 건지를 좀 많이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고, 이게 권태기의 그 시기가 있다고 하잖아요. 1년, 3년, 아니야, 100일, 1년, 3년, 5년, 7년, 10년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권태기 때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긴 합니다. 이게 헤어짐의 사유인 건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변화를 하면 나아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신 것 같긴 한데, 권태기일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시죠. 이 권태기를 어떻게 토로하면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타개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그냥 이 상태로 지속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서로의 시간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헤어질 때 예의가 필요한가라는 얘기를 더 오가는 것 같긴 해요. 우리가 거기까지 많이 했는데 권태기까지 갔는데도 헤어지는 거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봤는데도 헤어지는 거면 이 시작과 끝에서의 이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의가 필요한 걸까? 그러니까 그 예의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예의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이 상대한테 있어서는 희망 고문일 수 있는 거고 필요 없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게 좀 많이 고민이 되는 것 같긴 해요. 헤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다. 결국에는 상대든 나든 서로가 상처를 받는 건데 예의를 지켜야 될까? 예의를 지키는 게 오히려 그 상대한테 나한테 상처가 되는 게 아닐까? 희망이 되는 게 아닐까? 근데 이미 끝나는 건데 약간 이런 식의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의견이 좀 반반으로 갈리는 것 같아요. 예, 필요하다는 언니들은 약간 공통적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네, 마지막까지도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고, 필요 없다고 얘기하시는 언니들께서는 오히려 그게 희망이기 때문에 더 이상 희망을 주면 안 된다. 예, 끝을 함께 할 수는 없는 거다. 오히려 먼저 누군가가 끝을 내야 되는 거고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을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그게 갈 때까지 갔는데, 그래서 헤어지게 됐는데 굳이 왜 다정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어느 쪽이든 공통적으로는 상대한테 상처를 주면서까지 헤어지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면 이게 많은 얘기를 하지만 상대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준다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상처를 준다면 이게 나한테도 언젠가는 오는 것 같아요. 그 상처가. 그러니까 가능한 뭐 희망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저라면 예의를 지키면서 헤어지는 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게 상대에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상처를 나지 않았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내가 그 사람과 진짜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만난다는 게 연인으로서 뿐만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건데 굳이 철천지 원수가 되면서까지 헤어져야 될까요? 근데 물론 철천지 원수가 되면서까지 헤어질 수 있는 관계도 있긴 하죠. 진짜 내가 너무 상처받고 그 사람도 나한테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해서 진짜 다시는 보지 말자. 자, 우리가 진짜 장례식장에 되면서까지도 우리 진짜 보지 말자라고 생각하시는 관계도 있긴 하겠지만 웬만한 관계가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싫고 아무리 상처받고 아무리 내가 나쁜 사람이 됐던 관계라고 해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빴던 기억은
그 인간의 그 뇌에서 잊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 상처를 계속 갖고 있으면 나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좋은 기억으로 남긴다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의를 갖추면서 헤어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솔직히 근데 헤어짐에 대해서 뭐 최선의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도 상대한테 최선이 아닐 수도 있는 거고 상대한테 최선인 관계가 상대에게 최선인 관계가 나한테는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관계든 간에 그냥 서로가 얘기를 많이 하면서 헤어지는 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굳이 끝까지 가면서까지 서로가 서로를 핥히면서 가는 관계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관계가 된다고 해도 나한테 남는 거는 상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상처밖에 없어요. 그거는 내가 이 관계가 너무너무 싫고 너무 상처가 돼서 헤어졌는데 그게 결국에는 내가 다른 관계를 지속을 할 때 나에게 큰 그런 골짜기가 되더라고요, 감정에. 그리고 내가 그 골짜기에 갇혀있어요. 갇혀있기 때문에 다른 관계를 시작을 하지 못하고 똑같은 일이 발생을 할 때 내가 다시 그 골짜기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계를 지속을 하면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도 초반에는 약간 다정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다정하게 대하면서까지 헤어지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오히려 내가 어차피 그냥 그 사람이 먼저 마음이 뜨는 걸 내가 알았다고 해도 결국에는 내가 먼저 헤어지게 되는 게 좀 많더라고요. 내가 먼저 헤어지게 됐을 때 내가 먼저 그 사람한테 인사를 건네는 거죠. 우리 헤어지자. 그럴 때 내가 굳이 다정하게 굴 필요가 없는 것 같다. 오히려 다정하게 구는 게 희망 고문인 것 같아. 희망 고문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단호하게 내쳤던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나쁜 역할하고 내가 이 관계를 확실하게 매듭을 끊어내야지. 나에 대한 좋은 기억이 없어야지 그 사람이 더 나은 관계로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끊어냈는데 제가 반대로 그걸 당하니까 꽤 상처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의 그 성격마다 다른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헤어졌을 때 오히려 그냥 털어내자 하고 털어낸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던 그것에 평생을 갇혀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한번 겪다 보니까 오히려 그때부터는 좀 바뀐 것 같아요. 헤어질 때도 예의를 갖춰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예의를 갖추는 게 상대한테 있어서 희망 사유가 될 수 있지. 희망 고문이 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남는 거는 상처를 주지 않았던, 그러니까 상처를 가능한 주지 않았던 끝이 나중에는 새로운 관계를 지속할 때, 나아갈 때 덜 상처가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두 가지 얘기 다 알 것 같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나와 시간과 감정과 나의 모든 것을 공유했던 사람에 대한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관계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관계를 끝맺는 것도 적당한 예의가 필요하고 약간 로봇적인 발언, 로봇 같은 발언이긴 하겠지만 서비스가 종료가 됐을 때 서버 종료를 아예 셔터 다운을 내린 것보다는 그래도 공지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서비스가 종료가 됩니다. 네, 지금까지 사랑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다른 게임을 시작했을 때 더 재밌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도의 공지는 해야지 유저가 상처를 덜 받겠죠? 그리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서비스 종료할 때 그 사람이 나한테 했었던 그 모든 과금을 내가 다시 돌려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남아있는 돈은 환불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연인 관계, 뭐 인간 관계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그 사람이 나한테 했었던 그 모든 정성과 애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적어도 어느 정도는 돌려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마지막 우리의 헤어짐을 얘기했을 때 가능한 상처를 덜 내면서 헤어지는 게 나에게 시간과 노력과 사랑과 애정 모든 것을 과금했던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어지면 물론 힘들긴 하겠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공지는 내려야 되고 그리고 모든 서비스는 다 그 날 바로 종료하진 않아요. 종료하진 않고 적어도 한 달에 유예기간을 줘요. 한 달이든 뭐 3개월이든 먼저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서비스를 종료하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도 너무 단적으로 치는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공지 정도는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의 4월에 아니 그게 말이죠.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희한하게 그 맞춤 사연 들었던 언니들은 아시겠지만 헤어지면 얘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이게 비단 4월뿐만이 아니고 3월에 똑같아요. 약간 봄이 되면서 기분이 좀 왔다 갔다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제가 가끔씩 그 얘기 하잖아요. 연애에 그 사이클이 있다. 봄에 헤어지고 봄에 사귀어서 여름을 지나서 가을쯤에 헤어지고 겨울에 연말 되면 이제 연말 파티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분이 좀 쏠쏠하고 약간 빈자리도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여기저기 이제 모임이나 이벤트나 어딘가 가가지고 이제 다시 사귀고 막 이렇게 오고 타고 하다가 또 봄 되면 또 기분이 좀 멜랑콜리해져가지고 또 이래저래 하다가 뭐 그 시간 좀 지나면 여름 때 이제 덥다고 헤어지고 가을 때는 이제 외롭다고 헤어지고 겨울엔 춥다고 헤어지고 뭐 이런 식의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제가 그런 얘기를 봤는데 봄이 됐을 때 사람이 가장 우울하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새 생명이 잉태하는 봄이다 보니까 뭔가 내가 가지지 못한 어떠한 부족함이 많이 보이는 달이래요, 4월이. 그렇다 보니까 4월에 좀 이래저래 멜랑콜리한 언니들이 많이 계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뭐 3월, 4월에 계속 사연이 약간 우울하고 슬프고 약간 헤어지고 이런 관계인 것 같긴 하지만 모든 관계든 모든 인간 감정이든 지나갈 일이니까요. 너무 그런 마음이나 그런 감정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5월부터는 좀 재밌게 하고 싶어요, 언니들에게 계속 이렇게 3월부터 계속 헤어지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5월부터는 좀 재밌게, 재밌는 주제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방송 들은 언니들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저는 그럼 클로징으로 찾아볼게요. 벌써 클로징 마칠 시간 되었습니다. 매달 4주차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달에는 특별 방송까지 5주차가 있을 예정이니까요. 다음 주도 꼭 들어주세요. 어떤 목소리가 들어올지는 언니들 다음 주에 만나는 걸로 하고요. 그럼 저 루나는 1주차에서 또 기다릴게요. 그럼 언니들 잘 자요. 굿나잇.